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햄버거 하나 먹으러 갔다가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선 커다란 기계, 키오스크, 녀석과 눈싸움을 해본 적 말입니다. 화면을 터치하라는데 내 손가락은 허공을 가르고 뒤통수에는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그 식은땀 나는 순간, 마치 수능 시험장에 다시 들어간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세대입니다. 보릿고개도 넘고 IMF 파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 네모난 기계 앞에서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묘한 서글픔과 함께 시대에 뒤처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늙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문법이 너무 빨리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디지털 울렁증을 방치하면 단순히 햄버거를 못 먹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고 더 나아가 뇌의 노화를 촉진하며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어막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키오스크를 때려 부수는 대신 유쾌하게 길들이는 법을 배울 겁니다. 디지털 기기는 무서운 상전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편하게 모실 똑똑한 머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조작법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는 노후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키오스크 앞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게 될 것이며 스마트폰 하나로 병원 예약부터 자산 관리까지 해결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거듭나실 겁니다. 자, 그럼 두려움은 내려놓고 디지털 정글을 정복하러 떠나보실까요? 이 황금 같은 정보 놓치시면 억울해서 잠 못 주무십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현명하고 유쾌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얼마 전 제 지인분이 겪은 우픈 이야기입니다. 손주들에게 맛있는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호기롭게 가게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는 직원이 없고 입구에 키오스크 3대만 덩그러니 서 있더랍니다. 이까짓 거 하고 호기롭게 덤볐는데 메뉴 그림은 왜 그리 작고 추가하시겠습니까? 는 뭐 그리 많이 물어보는지 결국 뒤에 줄이 길어지자 식은땀이 흘러 그냥 가게를 나오셨답니다. 나오면서 드신 생각이 내 돈 내고 밥 먹기도 힘든 세상이구나 하는 자괴감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페, 식당, 영화관,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세상은 온통 터치하라고 강요합니다. 문제는 기계가 낯설다는 점보다 그 기계 앞에서 버벅거릴 때 느껴지는 사회적 위축감입니다. 마치 내가 이 사회의 투명 인간이나 방해꾼이 된 것 같은 기분 말이죠. 금융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 주권의 상실입니다.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기계 하나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아유, 복잡해. 그냥 안 먹고 말지 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의 연결고리 하나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햄버거 가게의 당당한 고객이지 눈치 봐야 할 불청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금융의 디지털화입니다. 은행 점포는 점점 사라지고 모든 업무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에서 공과금을 내거나 송금하던 시절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얘야. 이체 좀 해다오. 부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바쁜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 미안하고 가끔은 엄마 이거 하나 못해서 매번 전화해 라는 핀잔이라도 들으면 서러움이 북받칩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할까요? 이것은 경제적 독립성의 위기입니다. 내 자산 현황을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은행 창구 수수료는 비싸고 앱을 쓰면 공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을 모르면 앉아서 금융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놔두고 요금은 더 비싸면서 시간은 더 걸리는 비포장도로로 가는 격이죠. 마지막으로 짚어볼 현상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요즘 알짜 정보는 죄다 스마트폰 속에 있습니다. 기차표 예매, 병원 예약, 특가 할인 정보, 지자체의 시니어 복지 혜택까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디지털 시니어들은 안방에서 손가락 하나로 명당 자리를 예약하고 혜택을 챙기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삶의 질의 격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누구는 기술을 이용해 시간을 아껴 취미 생활을 즐기고 누구는 줄 서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특히 건강 정보나 노후 자산, 관리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얻는 분들과 누가 좋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만 믿는 분들의 노후는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대판 생존 배낭입니다. 이 배낭을 맬 줄 모르면 노후라는 긴 여행이 꽤나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굳어서 못 배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이를 신경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때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이 촘촘해지는데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조작법을 익히는 과정은 뇌에게 있어 최고급 헬스 트레이닝과 같습니다. 익숙한 길로만 다니면 뇌는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낯선 화면을 보고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고 손가락을 움직여 터치하는 과정은 시각 정보와 운동 신경 그리고 판단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도의 인지 활동입니다. 즉, 키오스크 주문 한번 성공하는 것이 앉아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 치매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기 배우기를 골치 아픈 숙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짜로 하는 뇌 영양제 섭취라고 생각하십시오.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내 뇌세포가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언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유쾌합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디지털 능력은 곧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수료 절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사기 예방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는 주로 디지털 기기 작동 원리를 잘 모르는 시니어들을 노립니다.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원격 제어 앱을 깔아라 할 때 디지털 흐름을 아는 분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고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기계가 원래 복잡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다가 당하십니다.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스스로 할 줄 알고 뱅킹 앱의 알림 기능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은 수천만 원, 아니 1억 원 이상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이나 예약 앱을 통해 얻는 할인 혜택을 10년, 20년 모으면 그 금액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자물쇠를 채우는 일입니다. 배워서 남 주나라는 말, 여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워서 내 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인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탑골공원에 앉아 있는 모습 천만에요. 요즘은 박막내 할머니처럼 유튜브 스타가 되거나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시니어 디지털 노마드가 대세입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기계 도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손주에게 물어보고 틀리면 다시 찍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나이, 학벌, 지연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콘텐츠와 진정성만 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60년, 70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훌륭한 콘텐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손주에게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영상을 찍게 되고 어쩌면 여러분도 실버 버튼의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디지털은 여러분의 경험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확성기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조회수를 부르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오스크 앞에서 작아지는 진짜 이유는 고장낼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 눌러서 기계 망가지면 어떡하지? 결제가 2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요즘 기계들은 생각보다 튼튼하고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화면 좀 잘못 눌렀다고 해서 기계가 폭발하거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 하나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평생 낫과 호미 혹은 타자기와 주판을 다뤘던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는 그저 유리로 된 신형 도구일 뿐입니다. 반멜 때 호미가 손에 안 익으면 연습하듯이 이 유리 도구도 손에 익을 때까지 만져보면 그만입니다. 기계를 상전으로 모시지 말고 머슴으로 부리십시오야. 내가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 내 주문 받으려고 서 있는 놈 아니냐? 하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아유, 기계가 참 불친절하네 하고 너스레 한번 떨면 그만입니다. 그게 시니어의 여유이자 연륜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은 따뜻한 연결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해외에 있어도 영상 통화 한 번이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오가는 손주들의 재롱 잔치 사진, 아침마다 친구들이 보내주는 좋은 글귀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 덕분입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게 최고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법을 배우면 며느리와의 대화가 딱딱한 용건 중심에서 유쾌한 소통으로 바뀝니다. 엄마, 센스쟁이 라는 소리 한번 들으면 배우느라 고생한 거 싹 잊혀집니다. 디지털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뚫려야 피가 돌듯이 디지털을 배워야 가족 간의 정도 더 활발하게 돕니다. 공자님 말씀에 불치아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시니어들이 가져야 할 제일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혹은 지나가는 학생에게 이것 좀 알려주게 라고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멋진 어른의 모습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거나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혜는 젊은이들보다 한 수 위일지 몰라도 디지털 기계 다루는 법은 그들이 선배입니다. 선배 대우해주고 한 수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소통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꼰대 정신은 잠시 주머니에 넣고 학생, 이것 좀 가르쳐줘. 내가 배우고 싶어서. 그래, 라는 호기심 가득한 학생의 눈빛을 장착하십시오. 그 눈빛이 여러분을 가장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버벅거리다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허허. 이 기계가 내가 너무 잘생겨서 긴장했나 보내. 말을 잘 안 듣네. 이 한마디면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짜증이 미소로 바뀝니다. 시니어의 가장 큰 무기는 실수를 유머로 넘길 줄 아는 내공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실수하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는 웃어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기를 배우다 보면 엉뚱한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꺼버리는 실수를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손가락 힘이 너무 좋아서 기계가 놀랐나 보다 하고 웃어 넘기십시오. 실수는 배움의 과정일 뿐 실패가 아닙니다. 에디슨도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햄버거 주문 하나 성공하기 위해 몇 번 실수하는 것쯤이야 애교 아니겠습니까? 유머는 디지털 울렁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의 깊이를 아는 마지막 세대이자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것을 하이브리드 시니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손 편지의 감동을 알면서도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쏠 줄 아는, 할아버지 종이신문의 묵직함을 사랑하면서도 유튜브로 세계 뉴스를 검색하는 할머니. 얼마나 멋집니까? 디지털을 배운다고 해서 아날로그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날로그적 감성 위에 디지털 기술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클래식 자동차에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단 것처럼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시니어의 삶은 누구보다 풍요로워집니다. 젊은이들은 따라올 수 없는 깊이 있는 디지털 라이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 가장 진화한 인류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 이제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늙었으니 더 재밌게 놀아야지 라고 하십시오. 디지털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새로 나온 앱이 있으면 깔아보고 손주들이 하는 게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드론을 배워서 농사 짓는 논을 촬영하고 다니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들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우러러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젊음을 결정합니다. 얼굴의 주름은 화장품으로 가려도 생각의 주름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로만 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디지털 얼리어답터라고 칭하십시오. 마음이 젊어지면 몸도 따라갑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클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노래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키오스크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느냐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오늘 혼자서 커피 주문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에베레스트 등정만큼이나 값진 승리입니다.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김 여사, 오늘 아주 잘했어. 역시 아직 살아있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삶의 활력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또 스마트폰으로 뭘 배워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지루하거나 우울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오늘의 퀘스트를 깬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덤비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가장 어려운 게임의 고수들 아닙니까? 이깟 기계쯤이야. 식은 죽 먹기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키오스크와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괴물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괴물이 아니라 조금 까칠하지만 길들이면 세상 편한 애완동물 같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지털 문맹 탈출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는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디지털 호랑이 되기 3단계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하나씩 스마트폰과 친해지시길 권합니다. 안 눌러본 버튼을 눌러보거나 설정에도 들어가 보고 평소 안 쓰던 앱도 켜보십시오. 고장 나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손가락 끝에 장착해 보십시오. 둘째, 뻔뻔하게 실습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 서보십시오. 뒤에 사람이 오면 먼저 보내주고 천천히 이것저것 눌러보며 기계와 친해지십시오. 나 지금 연습 중이야 라고 당당하게 생각하십시오. 셋째, 질문왕이 되십시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에게, 직원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데 라고 운을 떼면 대한민국 사람 99%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묻는 순간 여러분은 늙은이가 아니라 학생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있는 수많은 동료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희 오후의 지혜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는 지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로 차가운 액정을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세상은 넓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즐거움은 아직 스마트폰 속에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키오스크 녀석, 이제 좀 만만해 보이시나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고도 아유, 나는 그래도 무서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30년,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디지털 기기 눈치만 보며 살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자녀에게 혹은 손주에게 카톡 하나 보내보세요. 할미가, 할배가 오늘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봤다 하고요.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유쾌한 스마트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시원한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